네, 임금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여김소희님, 콜로라도님, 네,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윤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자, 오늘은요, 서울이 영하 10도가 넘는다 그랬죠? 어제 밤에 제가 산책을 나가봤더니, 어휴,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 산책을 빨리 끝내고 들어야 할 정도로 추웠는데요. 이번 주는 내내 춥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일기예보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니까요. 만주벌판에는 늘 시베리아의 그 찬 기운이 자주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하얼빈 이런데 그 얼음 축제 하는 이유를 알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많이 춥습니다. 자, 참.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양극화가 심한데 지금 8시 34분인데요. 35분에 시작할게요. 그러면요. 네, 유리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오늘은요,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참모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이기도 합니다. 자, 전 세계가 참 좀 양극화된다 그럴까요? 세계가 둘로 갈라지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큰 변화, 역사적으로 큰 변화들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도 그렇고. 오늘은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볼까요? 우선 어제 미국 시장 또 올랐어요. 다우 지수 S&P 500은 사상 최고치. 자,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다. 과열도 아니고, 네, 딱 좋은 뜨뜻미지근한 딱 좋은 흐름이다 하면서 나스닥은 어제도 또 올랐어요. 나스닥은 아직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네,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본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새해들어서 강력하게 내고 있습니다. 아주 부럽네요. 워렌 버핏은 일본의 종합상자 주식을 계속 늘리겠다. 일본이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도 지금 상당히 괜찮죠. 지금 사흘째 튀고 올라가면서 다시 연중 최고치에 바짝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만 참 그 시기 하네요. 우리만 새해 들어서 쭉 빠지고 있다가 반등을 하려다가 어제는 좀 음봉이 나버렸습니다. 참 반등이 쉽지 않은데. 반면에 중국 관련 증시, 중화권 증시는 엉망입니다. 홍콩 H지수, 네, 또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홍콩 H지수를 바탕으로 한 ELS는 지금 뭐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지금 초상이 벌어져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미국과 중국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주석의 시진핑의 독재가 3년입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게 2012년인데요. 중국이 1978년부터 개방을 해서 네, 시진핑 주석 전까지 한 2010년까지 네, 연평균 10.5%의 고도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아주 고성장을 지속해서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그런 열풍이 울고 이랬었는데요. 웬걸 이제는요. 곤두박질 치면서 네. 결국 중화권 정시가 몰락하고 있다. 결국 이분은 시진핑의 생각은 자기는 혁명 2세대다. 그래서 덩샤오핑 노선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혁명 1세대를 이은 자기가 개성하는 2세대다. 이런 입장이라서 경제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인민의 삶 이런 것보다는 중공 무기
뭐 이런 것들 독재자들은 늘 그렇지만요. 그런 시대를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애플이 다시 어제는 시가총액 1위가 됐는데, 자, 이것도 큰 흐름인데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아마 2012년, 애플이 아마 2012년부터 시가총액 1위를 유지를 하고 왔을 건데, 결국 애플이 이렇게 된 것도 2010년에부터 모바일 혁명이 불었잖아요. 아이폰이 호조를 보이고 하면서 일이 왔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위로 등극하려고 한다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아닙니까? 오픈 AI라는 회사를 잘 키워서 결국은 애플의 어떤 모바일 혁명을 바탕으로 한 시대에서 이제는 AI 시대로 가고 있구나. 거대한 큰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AI 시대는 큰 흐름으로 열린다. 마치 그 테슬라가 GM의 시가총액을 능가할 때 이럴 때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전기차 시대가 큰 흐름이, 미래의 큰 흐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산업 간의 큰 흐름도 있고, 그 이제 지역 국가 간의 큰 흐름도 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자, 제가 제목을 조상집 옆에 잔치는 열리지 않는다. 이 주식의 흔한 얘기입니다. 어느 업종이 좋더라도 어느 업종이 완전 지금 죽을 쏘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거는 결국은 2차 전지가 너무 오버슈팅 됐다가 이제 그 거품이 확 꺼지기 시작하니까, 초상 지금 새해 들었어요. 제일 불쌍한 주식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개장일부터 음봉이 난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줄초상이 나고 있으니까 이게는 이제 담보 부족도 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담보 부족 나고 기관은 로스컷이 되겠죠. 기관 같은 경우 로스컷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서 지금 AI가 AI 반도체가 어제도 힘을 내려고 애를 썼지만 만만치 않자. 자, 어제 제가 데일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데일리에서 세 개를 봐야 된다. 첫째, 외국인 동향을 봐야 된다. 외국인이, 금요일에 대폭수 매수했다. 어제 3천억 샀어요. 외국인은 오케이. 코스닥은 수 매수했습니다만. 어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했어요. 외국인은 오케이.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세 가지 포인트. 두 번째는, 호주의 AI 반도체와 무거운 사이의 무게중심. 결국 무게중심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워낙 줄초상이 나니까 AI 반도체도 잔치 분위기가 싹 싸늘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2차 전지가.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어제도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샀어요. 전반적으로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괜찮았는데 2차 전지가 너무 줄초상이 나니까 힘들었다. 어제도 한마디로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그 유명 유튜브가 2차 전지를 강조하는 바람에 그쪽에 많이 몰렸잖아요. 포스코 같은 게 결국 원위치 했어요. 결국 원위치를 이렇게 한 이쪽에 개인들이 한 5조 정도 몰렸죠. 그러니까 이 심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이 듭니다. 사실 여기가 작년 7월이 말 같지도 않은 오버슈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오버슈팅은 또 지나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분위기는 로스컷, 기관도 로스컷 들어가고 개인들도 또 담보 부족에 들어가는 국면인데 이때 워낙 신용도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생각보다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상.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 개장 초반에 지금 그 전날 나스닥이 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4.2% 폭등할 신고가 내고 나스닥이 1% 이상 올라도 개장 초반에 잠시 반짝했다가 결국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마디로 2차 전지가 무거워서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락 종목이 많았네요. 코스피가 특히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진해 있는 코스피가 하락 종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코스닥은 좀 비등비등했죠.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았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충격이라 그럴까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는데도 이렇구나. 결국 조상집이 배찬치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려면요, 좀 2차 전지가 좀 고만고만해서 그럼 제자리를 유지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AI 반도체가 불을 뿜어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기울어 버리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던지, 세상은 큰 흐름을 이제 우리 애청자님도 보셔야 되겠구나. 세상은 이제 큰 변화기로 가고 있다. 중국과 비중국으로 갈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함부로 중화개미들 함부로 중국 투자하고 하시면요, 지금도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김정은 일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 이란, 이 악의 축들이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게 되는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지만 AI가 어쨌거나 AI가 지금 화두다. 그래서 AI 때문에 애플보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을 역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는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2010년부터 됐던 모바일 혁명의 바통을 이제 AI가 이어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AI 관련주, AI도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정리해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제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AI가 이제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도 영역이 확정돼. 처음에는 우리가 HBM, 하이닉스가,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큰 흐름이 어쩔지. HBM에 관련한 기술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삼성전자가 1등, 하이닉스가 2등, 이렇게 머리가 딱 박혀 있는데요. 그게 생각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이의 시가총액이 1, 2등이 바뀔 수도 있겠다. 세상에 늘 1등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반도체 부분을 두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TV도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부분만 두고 볼 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는 반도체 하다가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 한미 반도체 막 부각되면서 점점 이오테크닉스, SDI, PSK 홀딩스 이렇게 부각이 되다가 최근에는 오로스 테크놀로까지, 이것도 영역이 확대됐죠. 종목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KC텍 이런 종목까지 이제 확대되기도 해요. 제우스도 이제 숟가락 하나 걸치죠. KC텍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런 것도 지금 관련주다. 왜냐하면 HBM이란 게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은 8단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면 HBM 여기가 GPU가 좀 두껍죠. 이 높이에 맞춰서 메모리가 8단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이제 12단 하려면 더 얇게 돼야 되잖아요. 이제 12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쌓아야 되는데요. 많이 쌓으려니까, 얇게 하려니까, 이 CNP,
이런 것도 매끈매끈하게 하는 거죠. 제가 구두 닦는 거 비유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HBM도 이렇게 진행하고, HBM은 이제 D램, 이게 다 D램이에요. D램 이제 CXL이 부각되고 있죠. 요것도 AI 때문에, AI는 용량과 속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종류에 상관없이 하면서 검사 장비, 어제 엑시콘 네오세움 어제 크게 올랐었고요. 기판, 그 다음 팹리스, 퀄리타스 반도체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좀 온디바이스 AI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온디바이스라는 게 한마디로 나는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디바이스가. 그냥 기계 안에 있어요. 이게 온디바이스예요. 기계 안에 있어요. 나는 인터넷이 안 터져도 돼요. 스스로 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디바이스 그 삼성 갤럭시 S24가 세계 최초로 AI를 그 휴대폰에 장착을 했는데요. 이때 동시 통역이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이제 뭐 외국어 안 해도 뭐 프랑스 말 몰라도 프랑스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저건 뭐 제주 반도체 강세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반도체 안에도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점점 이 영역이 확대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아직은 확실히 뭐 브리부터 달성 GPT 스토어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죠. 이스트 소프트 이런 거 많이 올랐죠.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도 뭐 다른 것도 플리터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웍스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계속 여러 또 종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나 신약 개발은 아직은 여기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라는 결국은 뭐랄까 효율성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요즘은 치킨도 로봇이 튀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을 대신하고 로봇이 튀겨도 그런 거 다 AI가 필요하겠죠. 치킨의 두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튀겨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구나.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당 로봇을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미. 야, 참 우리나라는 세계의 IT 시대를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최선진국보다 한 10년은 미래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럽 선진국들 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와가지고 유튜브들 보면 제일 놀라는 게 이 IT의 발전이에요. 공항에 오자마자 인터넷 속도라든지 지하철, 대중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늘 안타깝지만 그래서 뭐 또 근데 이런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일까요? 여기 크게 작용하는 게 우리 정치와 언론의 후진성. 그래서 이 좋은 뛰어난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뭐 제가 방송할 때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나오듯이 너무 극단으로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결국 지수가 어제 그 잔치가 우리 시장에 별로 벌어지지 못하고 아침에 강세 출발했다 음봉이 생기면서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가 있겠다. 추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게 안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대만처럼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물론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우리도 아직 치고 갈 가능성은 남아는 있지만 2차 전지 쪽이 워낙 지금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에 가장 난리를 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신저가 들어갔거든요. 어제부터.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담보 부족에 걸리는 거, 담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로스캇 기관 같으면 로스캇 다 걸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이 초상집에 일단 이 초상이 끝나야 되는데 초상이 어느 정도 잠잠해야 그 옆에 잔치가 AI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AI주들이 지금 마음 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이 관련주들도 제가 다 분석해 놨어요. 이미 제 카페에 업종 테마 분석, 최근에 AI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해 놨죠. 자, 뭐 예를 들어서 on device AI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면요, 네, 다 적자예요. 다 적자. 다 적자도 거의 뭐 바이오급 적자를 내고 있어서 마음 편하진 않아. 이 집들도 어제 어버브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다 적자예요. 뭐 좀 의미 있는 흑자를 내는 거는 제주 반도체와 텔레칩스 정도 외에는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의 흐름도 그래요. 시장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2030 세대들이 지금은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SNS로 무장되고, 그래서 텔레그램 이런 데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SNS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핸드폰도 엄청 뭐 날라오는 것도 많죠. 그런 사람들, 그런 그 기업화된 그런 것들도 많고요. 라더견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거기다가 유명 유튜버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엊그제처럼, 엊그제 엔캠에 한번 보셨죠? 엔캠에 멀쩡하게 잘 있다가, 네, 1시 반부터 갑자기 마치 이런 거 지난 7월 26일 날 오전에까지 고공행진 멀쩡해 있다가 오후 1시 반부터 확 무너졌을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흐름들이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어느 종목이든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뭐 지금 AI 관련주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저렇다. 그래서 지금은 몰려다니는 현상도 굉장히 강합니다. 쏠림 현상, 몰려다니는 현상, 인원들이 강해서 마치 그 굶주린 하이에나가 세렝게티를 몰려다니는 느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합니다. 다들 선수들 사이에도, 야, 좀 좋은 종목 없냐? 지금은 뭐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센 업종 종목 잡고 초단타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주소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성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AI 관련, 그래서 어떤 AI 지금 반도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평가돼서 야, 이거는 들고 가면 아주 좋겠다. 이런 종목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지금은 여차하면 판다 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다. 물론 우리 대응하기 힘든, 우리한테는 말이야, 세대들은 그런 게 대응하기 힘든데, 그러면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차분히 흐름을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도요, 외국인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제처럼 똑같이 봐야 되겠고, 오늘의 두 번째 제일 큰 관심은 2차 전지의 초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 2차 전지가 좀 안정이 될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전지가 오늘도 큰 폭 하락한다면 AI로 강세장도 쉽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또 널 잊지 말게. 어느 종목이든지 지금은 네, 여차하면 던질 마음으로 초단타로 대응해야지 급격한 변동성 가능성 어느 종목이든지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AI 올랐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 관련주들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바람이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람이고, 그 바람은 이번 주에도 좀 계속 불 가능성 높아요. 왜냐, 오픈 AI의 CEO가 지금 우리나라 오는데 그 일정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요. 뭐 일본 들리면서, 일본 중국 들리면서 살짝 들린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는 SK 하이닉스 를 만난다. 그 다음에 삼성도 만난다.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지금 안 돼. 어쨌거나 오픈 AI도 AI의 대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AI가 지금 AI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고, 이들 속에서 종목을 고르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초단타다.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 정도, 그리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현금화한다. 이런 대응밖에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힘들죠. 변동성이 심하고 이러면 이렇게 막 한쪽이 막 양극화되고 변동성이 심하고 이러면 결국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시장이 자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 그러지 말고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종가가 셌다고 해서 오늘 시초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종목별로 AI 주들도요. 그래서 AI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없다. 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저랑 함께 개장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59분인데요. 1분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 9시부터 개장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